학교로 통하는 수다타임, 스쿨톡톡 별별 토크 양한나입니다. 오늘도 강정훈 선생님 함께 하시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강정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별별 토크에 많은 사랑과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위기 학생을 위한 위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오늘은 갈등을 위한 경기도 교육청의 정책을 알아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예, 요즘 코로나 이후에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화해시키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 주제를 정했습니다. 화해 중재입니다. 경기도의 각 교육지원청에는 화해중재팀이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두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선화 장학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원교육지원청에서 화해중재단 담당하고 있는 이선화 장학사입니다. 그리고 이혜경 화해중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교육지원청의 화해중재단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화해중재위원 이혜경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2022년 11월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과 학생 인권침해, 교권침해 등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서 화해중재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두 분과 함께 화해중재 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2023년에 교권 침해와 학교 폭력에 대한 여러 뉴스가 있었잖아요. 정말 한마디로 갈등이 정말 많았는데 학교 폭력 심의 건수도 실제로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 느끼시는 학교 내에서의 갈등 어느 네. 정도인가요? 저희 학교에서도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건수가 확실히 늘은 게 정말로 느껴질 정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혼자 지내다가 많이 같이 어울려서 지내다 보니까 점점 갈등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이런 상황들이 과거에는 어떤 교사의 중재하에 화해가 많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네. 이런 중재가 하기가 너무 힘들어진 것 같아요. 아마도 이런 것 때문에 화해 중재팀을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학사님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육활동 침해, 또 학교 폭력 사안, 또 인권 침해 사안 등이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사안을 예전에는 따로따로 신청 과정이라든지 운영 과정 등이 따로 운영되어 있던 반면에 네, 화해중재단이 저희가 시작이 되면서 일원화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당사자 간의 입장을 확인을 하고 조금 더 이제 교육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좀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개입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학교 폭력을 비롯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화해중재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은 학교폭력 사안, 갈등 대상자들이 학생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네. 제가 올해 했던 거는 교권 침해 관련해서도 화해중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갈등의 유형을 살펴보면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체폭력, 따돌림, 네, 그런 것도 있었고요. 성사안도 몇 건 했던 것 같습니다. 언어폭력에서 시작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신체폭력으로 가는 그런 사안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신체폭력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또 많았습니다. 그러한 사안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이지만 그 안에만 머물러 있는 사안들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이 동네로 가게 되면은 이 동네에서도 미치게 되는 영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화해중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화해중재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대부분은 전현직 교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전현직 경찰관, 그리고 변호사, 그리고 전문 상담사, 저희와 같은 전문 중재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저희가 이제 화해 중재를 나가게 되면은 2인 1팀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은 주조정을 하면서 진행을 이끌어가는 사람,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한 분은 보조 진행을 하면서 협력 진행이라고 하죠. 협력 진행을 하면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록을 토대로 해서 양측이, 그러니까 진행자 2명이
분석을 하고 어떤 이야기들이 상대방에게 들려져야 될지, 어떤 부분이 확인돼야 될지,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것인지 좀 분석을 하면서 또 전달할 거리들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화해 중재 과정이 또 궁금해지는데요. 보통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또 한 달 기준에서 얼마 정도 접수가 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그 갈등 사안이 학교에서 인지되고 접수가 되면 학교에서는 사안 개요를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셔가지고 이 사안이 이제 초등학교 사안인지 학교급별 중학교 사안인지 고등학교 사안인지 또 어떠한 유형으로 갈등이 발생됐는지 그러한 간단한 개요를 접수와 함께 보고를 해주십니다. 그럼 저희가 그것을 보고 맞춤형으로 중재위원님들을 좀 배정을 해드리고요. 중재위원님께서는 학교 배정이 마치시면 학교의 책임교사 선생님과 그 담당 선생님하고 연락을 바로 하셔가지고 어떠한 부분으로 이 학생에게 좀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사전에 또 협의하시고 들어가셔서 아까 이혜경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사전 모임, 각 당사자별 사전 모임이 먼저 있고요. 각 당사자들의 입장을 확인을 하고 각자에게 좀 피해 회복을 위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각 당사자가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입장을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고 싶다라는 입장이 확인이 되면 같이 함께 모이는 본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 본모임에서는 뭐 사과문이라든지 아니면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약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마련이 되고요. 그러한 사안 이후에 사후에도 정말 약속이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러한 갈등 과정이 교육적으로 해결되고 있는 과정들을 쭉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과정으로는 저희가 명확하게 이제 지금 계속 통계를 내고는 있는데요. 한 하루에 현재 하루에 한 2건 정도씩, 2~3건 정도씩은 꾸준하게 학교에서 요청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조금 더 화해 중재 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화해와 중재가 갈등을 평화적으로 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막연히 떠오르는 과정은 사과와 용서거든요. 선생님은 그렇죠.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한동안 이제 강조한 그런 사과 프로그램이 회복적 생활지도 이제 그런 걸로 많이 이제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은 화해 중재 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화해 중재는 회복적 정의를 기반으로 한 피해자, 가해자 대화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등의 당사자가 모두 대화 모임을 통해서 자신의 있었던 일을 직면을 하고 그리고 또 그들의 생각을 반영을 해서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화해 중재가 과연 가능할까? 그런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맞아요. 아이 기를 때 그런 공식 있잖아요. 미안해. 괜찮아. 뭐 이렇게.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심각해지면 사실 저는 이런 방식은 피해 학생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희가 다양한 사례들이 있고 대화 모임을 원치 않는 그러한 사례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에는 진짜 본인들의 이야기를 중재위원님들께 진솔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다라고 피드백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게 이거구나라고 그 자리에서 원했던 그 욕구를 확인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개입이 없이 본인 스스로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스스로 찾아 나가는 그러한 과정, 의미 있는 과정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선화 장학사님 말씀대로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동의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오셔서는 굉장히 많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화가 나 계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거를 해야 되는지 어찌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일단 오기는 왔는데 무엇을 하러 왔는지 모르겠고 이거를 좀 내용을 알려달라라는 경우도 있고 가해자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경우에 내가 너무 피해자한테 끌려다니는 거 아닌가라는 입장을 말씀하기도 하세요. 그런데 양측의 부모님들은
결국에는 바라는 게 무엇이냐면 본인의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안정된 그리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내 목소리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된다. 마치고 나서는 굉장히 많이 후련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갈등 중재하다 보면 부모님 때문에 좀 힘든 상황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경우가 또 있었어요. 학생들 간의 저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사안에서는 피해 사실이 확인이 된 이후에 학생들의 아픔이 마치 이제 부모님의 아픔처럼 굉장히 이제 크게 많이 다가오시고 학생이 조금 그 회복이 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면 부모님도 함께 회복이 많이 되시더라고요. 예.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으셔서 저희가 초등학교 저학년 사안은 무조건적으로 저희 대화 모임을 통해서 부모님들의 마음 또 학생이 피해 부분이 입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좀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 화해 중재 과정에서 원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 원하시나요? 피해 측은 사과를 제대로 받고 싶다. 그리고 어머님들은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 이거를 문서화해서 좀 확인을 받고 싶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거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시고요. 가해 측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세요. 우리 아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마땅히 사과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우리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충분히 노력을 하겠고 얘가 충동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 노력하고 있으니 우리 아이를 좀 믿어달라라는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화해 중재 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시는 점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좀 바라시나요?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화해중재단이 항상 함께 하고 있으니 당사자들 사안이 발생이 되면 바로 교육지원청으로 이런 지원 요청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 화해중재단 안심하고 신청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립심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보다 안전한 대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화해 중재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이분들이 참 어려운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 요즘 아이들은 어렸을 때 같이 어울려 노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게임 이런 것들을 하면서 노는 아이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갈등의 상황이 더 많이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해와 중재의 가치가 잘 발휘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화해 중재와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